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81페이지 9절 양인격을 보겠습니다. 양인은 양간, 간목이 겁재, 묘를 보고 병무가 오를 보고 이런 것이 양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월, 일, 년시 이런 양인의 그 십신 배치 구조를 볼 텐데요. 오행의 제왕지죠, 제왕지. 양간은 있으나 음간에는 제왕지가 없죠. 따라서 양인이라고 한다. 내신, 뭐 이런 개념을 쓰는데, 내신. 나의 재신을 겁탈하고, 부성인 재성을 충하여 노하게 하고, 살성을 허합하여, 허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하게 끌어들이는 거죠. 나를 공격하게 한다. 양인을 최고로 꺼리는 바, 그것은 제격을 파괴하고, 제격을 파괴하고, 인격을 침탈당하게 하며, 관격을 충하여 노하게 한다. 칠살로 그것을 제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 제이죠. 칠살로 제하는. 그것 물론 뭐 당연히 역용이죠. 양인은 칠살과 유사하여 강폭하고 살기가 등등하게 흉악이 극심하고 잔인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 이러한 대흉신이기에 관살이 강력하여 반드시 이를 제복하여야 하며 일주가 장생노광지에 앉은 자는 주중에 양인의 출현을 크게 꺼리는데 이는 화근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양인은 일주의 강한 근이죠. 제왕지니까요. 근데 일주가 장생노광지에 이미 있으면 양인과 같은 강한 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남성이라면 극처극부, 여명이라면 남편을 형하고 아들을 상하게 한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많다. 주중에 제살이 당령하고 중첩하여 결당하고 일주는 사절 휴수지에 앉아있으면 오히려 시상에 양인이 있어 뿌리를 실어주고 인왕으로 신을 도는 걸 기뻐한다. 왕함을 끌어내어준다 이거죠. 인왕. 자왕이 자왕. 스스로 자기가 왕지에 앉은 것. 인왕. 자왕은 아니지만 왕한 지역으로 끌어주는 것. 인왕. 그러니까 각 주에 왕지에 앉아있으면 자왕, 연간이 시지에 왕하면 인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인은 흉악한 소인의 상인이 중첩하여 만나는 것을 꺼리고 이 경우에 겁재 양인은 시상에서 만나는 걸 절대 꺼리며 세운에서 그것이 임하는 것을 허용하면 화란이 지극하다. 원국에 자오묘유 4개인이 있고 세운에서 다시 만나면 인을 중첩하는 거죠. 그래서 중리를 범하는 것이니 이때는 재물을 까먹는 것, 파재, 폭재, 갑작스러운 재난, 극처, 극상부한다. 그 중에 오오, 유유가 서로 보면 대용하니 오유는 중첩하면 상형의 상이 됩니다. 양인과 세운이 삼합육합하는 것을 꺼린다. 이것은 찬흉취살이죠. 흉함을 떠받들어서 살을 모은다. 안 좋은 것이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갑의 양인은 묘에 있는데 해묘 술이 와서 목구 만들지 육합을 만들지 하면 삼합육합하는 것인데, 만약 원국에 이렇게 삼합육합하고 있는데 세운에서 다시 보면 대흉하다. 원국에서 이런 것이 없다가 양인이 세운과 합하면 재난이 적다. 양인이 태세와 충하거나 싸우는 걸 싫어한다. 양인을 지금 보는 방법을 지금 고서 중심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인은 일간 신주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십신 양인에 대한 것도 논할 필요가 있다. 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사주팔자에서 일간 기준 양인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어떤 천간과 지지를 대조해서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것의 양인이 지지에 있는 경우 그 양인 지지를 깨트리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그 천간에 투간에 있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특히 십간으로 취용하는 주거법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어떤 사주간법과 달리 주거법은 반드시 10개의 십간으로 나눠서 취용을 하죠. 그래서 각 글자마다 양인이 사주지지에 있으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인밀내에 병화를 편제로 하는데 우화가 있다면 오는 병화의 양인이 싸우고 충하고 합하에 일어나는 것을 꺼린다. 만약 세운에서 온다면 화가 생기면 확실하다. 칠살 명주는 흉재가 점점 발생하는 것인데 양인의 화는 불측 돌발의 화죠. 그 흉함이 심대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재물에 막대한 손실, 처척, 부모에 대한 형사가 막심하다. 양인은 관살로 재화하여 온순하게 길들여 제복해야 된다. 관살. 갑의 인은 묘에 있으니 경이나 신, 그 다음에 지지의 신로 제압하여야 하지 충하는 것을 꺼린다. 우리가 취용을 할 때 주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에서 제거하는 방법, 충거. 이것은 하책이다. 병화의 양인은 오화에 있으니 임계해수 제압하여야 하고 자로 충하는 것을 꺼린다. 이런 말입니다. 강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 강한 흉성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 강한 흉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들소나 황소가 씩씩거리고 지금 화가 나서 쳐다보고 덤비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부딪혀봐야 부딪히는 것만 손해죠. 그래서 이의제의, 살로서 흉신 살로서 흉신 양인을 제거하는 것. 인과 살이 서로 보면서 역량이 비슷하면 대귀할 명조이다. 양인이 무겁고 살이 부드러우면 살을 보충해야 되고, 살이 무겁고 양인이 가벼우면 양인을 보충해야 한다. 항상 우리가 어떤 제복 이럴 때는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글자와 주동, 피동. 이것은 양인이고요. 피동은 칠살입니다.
칠살이 양인을 가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영향이 심하게 기울어져 버리면 이런 제압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서로 영향이 비슷할 때 그것을 제압하면 그 비슷한 어떤 그 상태, 그 에너지를 각자의 장점으로 화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부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부질이. 어부질이는 흉한 것을 제거해서 내가 그 흉한 것을 제거하는 것, 그 효과를 얻는 것이고, 또 칠살이라고 하는 그 흉악한 기운으로 그것을 제거하게 만드니 칠살은 또 성질이 순하게 돼서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특성을 바뀌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죠. 양인과 걸록이 사주 중에 서로 보면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일반적인 논입니다. 양인은 년인, 월인, 일인이 사종류가 있다. 걸록, 녹신도, 면록, 건록, 좌록, 귀록의 네 종류가 있다. 대개 양인격이나 걸록격은 실상은 없는 건데 그 이유는 원령인으로 격을 취하고 용신을 취하는데 그 용신을 취한다는 말은 재관, 인식, 육신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용신이 아닌 데서 용신을 취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양인이나 걸록은 그런 어떤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재관인, 그 다음에 식신, 실살, 상관, 육신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양인과 건록은 이 육신, 육격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인격으로 이름 붙인 것은 부득이한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월의 용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 목이 인월생인 경우와 같이 일과 월이 같은 본인 경우 용신으로 쓰지 못하니 반드시 사주에 재관살식에 투관 해지하여 있는가를 보아 별도로 용신을 취하여야 한다. 결국 걸록 월겁격에서는 용이 아닌 것이 용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쓰지 못한다. 용인데 쓰지 못하는 것. 걸록이나 월겁 그 자체는 우리가 쓰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데서 용신을 취하는 것이죠. 용신은 본래 육신으로 취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이 아닌 것이 용신이 되게 된다. 이 말은 여기서 용신은 우리가 성격하게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용신, 걸록 월겹격에서 말하는 용신은 걸록 월격 그 자체는 격인 격인데 격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인격에 관사를 쓴다 그러면 양인이라고 하는 격은 사실은 쓰는 건 아니고요. 용신은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정관격. 근데 그것을 어쨌든 이름상으로는 양인이라고 하는 격이 있기 때문에
정관격이 양인격을 성격하게 만드는 글자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는 상신이 바로 성격자가 되긴 하지만 재성과 인성이 다시 정관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차 용신, 최종적인 상신을 2차 용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1차 상신, 2차 상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양인격이나 걸록격은 격 이름은 그냥 껍데기죠. 그 안에 그것을 성격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다시 격국과 상신을 취하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 그러면 그 격 이름이 월지가 양인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양인격 내에서 그러면 살이나 뭐 관을 쓴다면 살이나 관을 중심으로 다시 성격하게 하는 글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약하면 살을 도와야 되는 거. 살을 돕는 재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최종적으로 성격하게 해주는 양인 용살의 최종적인 성격자. 우리가 그것을 상신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양인이라고 하는 격은 이름은 있기 때문에 1차 상신은 실살, 2차 상신은 재성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1차 용신은 실살, 2차 용신은 재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건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양인격이나 걸록격, 월급격은 격 이름과는 따로 다만 1차 용신이나 1차 상신은 흉신이기 때문에 일단 역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령 양인격에서 우리가 볼 십신 배치 어떤 구조는 살을 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재를 용하는 경우, 양인이 충이나 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양인이 합을 만나는 경우, 충하고 합을 만나는 경우, 여기는 합을 만나는 경우,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관사를 용하는 경우, 먼저 보면 양인은 지극히 편관을 기뻐하는데 이는 편관이 화란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양인격에서는 대개 양인이 재를 싫어하는데 양인이 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는 살을 생하고 살은 양인을 제어하는 것보단 몸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인격의 살을 용할 때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격에서 살은 제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하는 재생살은 굉장히 꺼리죠. 다만 예외적으로 살이 아주 약했을 경우 재로서 살을 도울 경우는 있습니다. 재자 약살. 양인도 마찬가지. 양인격에 살을 쓰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재를 싫어하지만 아까 양인격의 기본은 양인과 일주 그 다음에 쓰고자 하는 그 살 이걸 교량하면 양인과 살이 한쪽으로 영향이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야 되겠죠. 그런 데서 재를 부득이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양인 살과 같이요. 양인은 형충, 육합, 삼합 또는 살이 제복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양인 흉신이기 때문에 일단 제복하는 걸 기뻐하죠. 살이 이미 스스로 제어되고 있으면 인을 제어하지 못하니 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은 무조건 어디에 있거나 제복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인용살에서 양인이 대용신이 살도 일단 팔팔해야 하며 살성을 제복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살성을 돕는 경우에는 그 살성 일간을 공격하는지 잘 살펴야 된다. 살성을 제복하면 안 되지만 살성을 돕는 그런 구조, 십신배치 구조이면 잘 봐라. 관살로서 인성을 양인을 제할 경우에 인격에 또 관살이 혼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성이 제복되든 살성이 제복되든 하나가 남아야 흉신 양인을 제할 수 있다. 뭐든지 혼잡되면 사주에서는 꺼립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견제하든 돕든 이쪽도 단일 대우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 힘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음양이 혼잡돼 버리면 한쪽으로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양인격 중에 관성이 투출하여 양인을 제하면서 제와 인이 서로 관을 보자면 대교한 것을 한다. 그러니까 양인격이나 월급 건禄격은 일단 껍데기뿐인 격국, 자 양인, 건禄, 월급. 이건 이름만 그렇지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로 사용하는 용신. 양인격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이다, 아니면 살이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관이다, 살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차 용신이 1차 사용하는 용신이 정해지면 이것을 중심으로 성격 글자, 파격 글자를 제거하는 글자를 다시 보아서 그것으로 격국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인격은 일반적인 우리가 육격과는 달리 다른 이름은 놔두고 그 이름뿐인 격을 통제하는 용신에서부터 다시 격국을 논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칠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격에서 칠살을 쓸 때는 무조건 살을 제복해야 됩니다. 쓰고 나서 다시 제복하든지 아니면 쓰기 전에 그냥 제복하든지. 그런데 양인격에서만큼은 살을 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관성이 투하고 유력하며 왕한 재성의 생조가 있으니 이건 제왕생관격처럼 보는 거죠. 이미 자월이니까 양인격인데요. 주호법으로 보면 개수, 신금, 무토, 병화입니다. 뇌의 기토는 기신이지만 같은 주에서 항상 동주를 먼저 봐야 돼요. 유금이 설을 하고 있어서 재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관을 쓰는 경우입니다. 용관, 양인격에서 관이 왕하고 투출해서 양인을 제하는 경우 식상이 와서 관성을 상하거나 합하는 걸 최고로 꺼린다. 이게 우리가 정관격의 식시나 상관은 최고의 기신이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양인격에서 관성을 쓰는 경우라고 우리가 이제 1차로 결정했죠. 그러면 이제 정관격처럼 성격 파격을 다시 보는 거죠. 그 말입니다. 즉 관의 귀는 반드시 폐인, 인성을 휴대하여 호위하는 것이 관격의 상관을 만난 경우에 폐인의 일반론이죠. 만약 관이 외롭게 양인을 제하면 격국이 낮아져서 제약이 많다. 양인격에 살이 제복하는 경우에도 역시 제와 인이 서로 돕는 것을 기뻐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칠살격과는 다르죠. 그래서 양인 용살의 경우에만 우리가 좀 주의하면 된다. 이때 상관이 살신을 합구하거나 제거하는 크게 꺼린다. 일반 격 중 살신이 투출하면 제거나 합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오직 양인격에서는 살을 쓰는데 식이 살을 제어하는 크게 꺼린다.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양인격에서는 살도 쓰되 살을 없애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살이 투출했습니다. 임수. 양인을 제하고 재와 인이 상수하니 재는 신금, 그다음에 인은 병원, 귀격이다. 관살이 양인을 제하는 중에 식상이 투출하여도 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인성이 호위하기 때문이다. 인성이 구응하는 거죠, 구응. 식상이 관을 쓰는데 식상이 쓰면 쥐약이죠. 그래서 인성으로 구응하고 살을 쓰는데 여기서는 식상으로 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성을 쓰는 겁니다. 그때는 살인은 상생격, 살인격이 되는 것처럼 보면 되는 거죠. 가보, 계유, 경인, 무인, 인로가 회국하여 양인을 제하는데 상관, 개수가 투하여 파국이나 인성, 무토가 개술 합거, 청하의 순으로 귀하게 됐다. 갑인 경호, 무신, 갑인. 살성이 태중해서 양인을 제함이 태신, 양인을 제함이 살성이 태중합니다. 인과 살이 불균형하죠. 식신이 투하고 제살하고 양인을 후양이 좋다. 부득이하게 다시 식으로 제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득이한 거죠. 양인과 관살을 교량하라. 교량. 이런 말입니다. 관살이 양인을 제하는데 경중을 나누어서 관살이 태중하여 양인을 제함이 태고할 경우에 세운에서 양인을 두어야 기쁘고, 만약 양인을 제함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세운에서 관살을 두어야 된다. 인과 살, 상효는 일반적으로 제거 합구가 원칙이지만 이건 흉시니까요. 태과하면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 제어할 때 태과하면 좋지 않으니 소인이 제어를 받으면 일을 맡기기 어려우므로 소인의 심성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칠살을 제해버리면 칠살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돌파력,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칠살을 도와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거죠. 병일이 5월에 생하면 월의 기토 상관이, 이거 양인격이죠. 기토 상관이 관살을 제복할 수 있으니 국중에 쇠약한 관살이 재와 인성이 있을 것이 마땅하다. 만약 관살이 쇠약한 경우라. 예, 관살은 수잖아요, 수. 5월의 수는 약하겠죠. 재성이 있는 자는 관살의 기세를 도울 것이고, 패인 자는 기토 상관을 제거하여 관살을 호위하여 격국이 청하게 하기 때문이다. 무토가 5월생이면 이때 병정이 투하고 화국을 회하면 양인을 화하여 인성을 만드는 것이고, 관살이 투하여 양인을 제거하고 인성을 남기면 역시 격이 청해진다. 다만 재가 투하여 오인성을 제거하고 살을 남기면 부기가 모두 헛것이다. 하여튼 교량. 이때는 재가
관살을 제하는 것이 심한 경우죠. 이때는 그래서 재와 인성으로 관살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양인이 투출한 경우, 무토가 5월생이면 화다 하면 인격으로 봐라.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인격으로 된다. 여기서는. 관살이 수가 투에서 모기, 관살은 모기죠. 모기 투에서 양인을 제거하고 인성을 남기면, 화를 남기면 역시 격이 청하다. 재는 수죠. 남기면 모두 헛것이다. 그렇죠? 양인격에 살과 인을 쓰는데 재가 와서 파격이 되는 겁니다. 양인격, 걸록격, 월급격은 격 이름에 불과하고 1차 용신을 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1차 용신을 중심으로 성격 파격을 논한다. 여기서 병이 5월에 생겼으면 양인격인데 상관이 관살을 제복하니까 그 관살 용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인성을 써서 관인격처럼 되는데, 살인격 관인격처럼 되는데, 제가 격을 깨뜨린 경우 파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간주해서 양인격을 보라 이 말입니다. 양인격 관살을 혼잡하면서 투로하면 청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양인을 제함이 지나치면 피격거린다. 관살이 혼잡하면 양인이 일단 심하게 억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는 용신이 혼잡한 것은 항상 꺼린다. 혼잡. 관살이 혼잡됐으니 오술 화국의 정병이죠. 근데 신유술도 있습니다. 되었으나 식신이 투하여 합관함이 여기 묘자는 이걸 바꾸세요. 묘하고 좋다는 거죠. 살신이 청해지니 귀가 나타난다. 양인과 관살이 병출하면 거관 거사를 논할 것 없이 운에서 제복하는 것이 기쁘고,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써라 이거죠. 신앙 또한 이롭다. 재성지와 관양은 반대로 불길하다.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무토일간의 5월생에 화가 많으면 인수로 본다. 주보로 보면 정화와 격신은 정화, 청용신은 무토인데 간목 7살이 기신이죠. 그래서 무토를 극합니다. 다만 사지이죠. 월에 5가 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목은 자기 앉은 자리에 녹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는 있다.
화염토죠. 양인격에 재를 쓰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길한 것으로 논하는데 양인과 재는 서로 천적이죠. 이게 겁재잖아요. 양인은. 재와는 상극이죠. 천간로 바꾸면 겁재, 지지로는 양인이죠. 재가 두텁고 식상이 있어서 양인을 점화하면 길하다. 양인이 합을 만나거나 충을 만나고 있는데 세운에 다시 만나면 격국이 대파되고 흉한 자는 사망에 이르다. 어쨌든 충은 어쨌든 흉격이든 뭐든 간에 제거하는 방법에서 충으로 제거하는 것은 일단 어쨌든 동요가 오게 되고 그렇게 썩 상책은 아닙니다. 개미, 을묘, 갑자, 기사. 이게 신의 대운 신유년에 죽었네요. 제가 앞에 65페이지 악비 명조 설명할 때 운년을 제가 신유운 신해년으로 발언 같아요. 197강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에 그 큰 요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인이 년지 미와 재와 합을 하고 사령하니 적어나마 극부의 상이 있다. 국중에 정인이 재앉아 있고 일지로부터 인왕하니 개수가 정인이죠. 어일적에 학업의 성취가 있고 이름을 얻는 상이다. 신의 대운으로 가면서 신유유년에 양인이 양인이 지금 여기는 묘가 양인이죠. 해묘미 하고 충, 묘유충. 신금 관성이 개수를 만나고 화설됨을 만나니 양인을 재화가 불가하다. 이것은 주보상으로는 격이 을이고 용이 개고 청이 사중 경금. 병화를 취하기도 하는데 천간은 경금, 이건 불치입니다. 이건 그냥 을목을 합구하죠. 경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신유운이 왔습니다. 신해운이 왔습니다. 천간 신금이 을목을 제거하고 해수는 해묘미 삼합을 이어서 가불이 혼잡하죠. 대운에서 천간 격신이 제거되고 지지에서는 혼잡하죠. 그런데 신유년이 왔습니다. 다시 격신 묘목이 충을 당하죠. 그리고 또 사유합을 합니다. 그러면 경신금이 경신이 왕해지죠. 그래서 을목은 물론 대운에서 극거되고 유년에서 충거되고 완전히 제거. 간목은 사유금국으로 또 제거. 진가가 충거, 극거 제거됩니다. 이렇게 진신가신이 충에서 없어지고 극해서 없어져 버리면 이것은 생명을 논하는데요. 우리가 수한.
돌련사. 진신가신이 서로 다투고 그 하나를 제거함이 없으면 사고사. 돌연사는 사고사에 포함되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제거돼서 충거 극거돼서 없어지면 흉사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죠. 두 개 다 약해져서 제거되면 자연사. 혼잡되는데 서로 싸우는데 제거하려다가 하나를 제거 못하면 사고사. 진신이, 그러니까 원래 격신이 쇠약해서 없어지고 가신이 왕해진. 그리고 용신도 또 혼잡하고 용신도 쇠하고 하면 병사. 사고사, 돌연사, 자연사. 이런 정도 주공을 나눌 수 있는데 대충 어쨌든 제명에 못 살고 갑작스럽게 죽은 건 돌연사나 사고사죠. 일단 진가가 충이나 그걸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경우. 그리고 진가가 서로 싸워서 해소가 없는 경우. 나머지는 역량이 사그러지는 경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양인격 중 병일의 양이 최고로 거칠고 사나우니 살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 칠살이 제복되어 버리면 역시 도리어 흉폭함이 많다. 원래 칠살은 제복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양인격에서 쓸 때는 제복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제복되어 버리면 그 열성인자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써야 되는데 열성인자가 나와버리는 거죠. 흉폭함이 많다. 양인이 충합. 자, 관살이 양인을 제복하고 제화인이 상선을 최고로 부귀한 명으로 보는데 양인이 사령하고 태중하면 극처 극부 파제 일이 부귀 중에도 면하기 어렵다. 특별히 양인은 충을 거린다. 충. 그냥 달래서 부드럽게 그것을 견제하고 눌러 써야 되는데 그 역량이 제일 센 게 양인인데 그것을 충으로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충을 해버립니다. 노발하겠죠. 노발. 갑일의 묘인 관살이 투출하며 기뻐하고 지지에 사유축에 뿌리를 싣거나 왕한 재성이 관살을 기뻐한다. 이런 경우 당연하죠. 양인 월과 관살 이때는 관살이 약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재성이 관살을 생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다만 유금이 양인이죠. 원국이나 정관이죠. 정관. 원국이나 세운에 출연하여 양인 묘를 충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양인이 인성을 만난 경우. 원래 인성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인성에 생조가 있는 걸 꺼리고 식사에 호는 것도 꺼리다. 양인은 일단은 역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지금 순영의 경우 이런 경우는 꺼리는 거죠. 본래 역용을 해야지 일단 양인의 거친 성정을 다스리는 거죠. 일단 거친 성정을 눌러놓고 워낙 강폭한 그 글자이기 때문에 성정이기 때문에 일단 제압을 해야 돼. 제압. 화보다는 제. 인수양인을 형성하거나
양인 식상을 형성하면 부자 동심으로 천한 국면이다. 일인 무오 일이 양인인 경우 무오 병오 무오도 양인으로 봅니다. 임자 3일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인 비천농마 도축농마 이런 것들 그냥 참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신 임자 무오 을묘 재가 왕하여 생관하는 것으로 추론한다. 양인격인데 1인격이죠. 무오. 근데 재가 임계수가 왕하죠. 그래서 임계수가 왕하고 을목을 생하는 것으로 추론한다. 생관. 1인은 시상의 정관의 제복을 받아 청하게 되니 명리가 쌍전하다. 다만 원국 중 월주 일주가 천극지충이죠. 천극지충하니 운에서 무오대운에 이르며 양인이 자술 배반을 충격하니 재물이 나누어지고 녹관을 빼앗으며 사지인지라 필경 명리 모두 폐함일 것이다. 격국론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주법법으로 한번 볼까요? 격신은 임수고요. 용신, 임수를 보호하는 신중, 경금. 그다음에 개수가 가신이죠. 그래서 을목을 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신금이 올 경우에 정화를 쓸 수 있죠. 무오운이 왔습니다. 무오운. 무토는 비견, 귀신이죠. 격신을 극하니까요. 오화는 이것은 정화를 쓴다고 했으니까 을목도 장생이고 희신입니다. 그런데 무토는 기신인데 격의 살성이죠. 살성. 그래서 그리고 오화는 충과 오자형, 오묘파, 좌우충, 충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신인데 묘, 오 이런 것들을 충하고 있어 좋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화는 일간 대비 인성인데 재성으로 흉하게 나타납니다. 관을 보려면요, 관귀. 태극점은 을목이죠. 그런데 오화가 좌우 오묘파로 또 옆에서 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가 기신. 관성에서는 태극점은 여기에서는 신금이 유금이 없기 때문에 원국에서 판단할 때는 일단 기신으로 주법법상으로 이건 희신으로 봤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신금이 올 때만 희신인 거죠. 그래서 을목 관성에 오하는 기신입니다. 그래서 자수 자계수 기신을 사용한 후에 다시 을목으로 개수를 설해야죠. 그런데 지금 묘와 자 간에는 좀 원격해 있고요. 을목이 개수를 원활하게 다시 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관록은 인연이 없다. 이건 지금 원국에서 보는 관기를 보는 겁니다. 일단 무오대운을 이런 식으로 지금
무는 비견인데 귀신이죠. 비견 귀신이 살성 귀신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비견, 살성, 귀신, 흉성을 다 체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화는 인성인데 재성으로, 귀신으로, 인성, 흉성, 재성, 흉성. 활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일단 인성, 재성의 조합의 제일 큰 특징. 입원, 아파서 입원하는 거, 활동 못하는 거, 어디 감방에 갇혀 있는 거, 문서 사기로 재물 날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비견, 동료, 뭐 형제간, 살성, 구설 이런 것들. 재물을 극하고 재물을 까먹고 이런 식으로. 년시양인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인이 년, 월, 일보다 심한 것으로 보아서 시인은 사인 중 재앙이 최고로 무거우니 타협함이 없음을 변할 수 없다. 시가 뭐 말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월령 양인이 뭐 흉한 걸로 봐야죠. 되게 월령 양인이면서 오로지 일이 강건유기하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 동하고 노여하기 쉬우니 출두조라고 하고 간방에 가는 일이 많다. 우악하죠. 우악스럽다. 완악이라고 완악. 거칠고 뭐 성품이 과격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 완악.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